안녕하세요. 화성원지 토요필교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결련 파산 시 종전 채권 관련 재판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안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회생 채권을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의하여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였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하여 관리인이 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직권으로 파산이 선고되었죠. 원고가 파산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피고들이 파산 절차에서 파산 채권을 신고하자 원고는 조사기일에서 이를 모두 부인하고 이 이의소는 원고가 수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파산 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회생 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불허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들의 회생 채권액 중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감면된 61.6% 금액을 파산 채권의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6조 회생 절차 폐지 등에 따른 파산 선고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가 있은 후 회생 절차 폐지 또는 간이 해상 폐지 절차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을 원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된다.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기할 수 있다. 권리 변경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회생계획 인가 후의 폐지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 절차 폐지는 회생계획 수행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확정 채권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표에 기재한 때는 그 기재는 파산 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도인한 효력이 있다. 462조 파산 채권 조사 확정의 재판 464조 이의 채권에 관하여 파산 선고가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소송을 추구해야 된다. 확정 채권에 관한 파산 채권자표 기재의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효력 확정 채권에 관하여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는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는 파산 종결 후에 파산 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조 집행실시자 내 18조 제20조 및 28조 내지 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회생 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6조 1항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에 종전회생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추구해야 하고 이때의 수개 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6조 1항에 의한 파산 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소에서 채무자회생법 464조에 의한 수개가 이뤄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 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을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적하다.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6조 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 조사확정 절차가 진행되는 사전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자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6조 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자표에 대한 이의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검토 회생계획 인가 후 결련 파산 시 종전 계속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 재판에 관한 이의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는 채무자회생법 464조의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수기한다. 해상 판결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합니다. 위 소송은 결련 파산의 선고로 일단 중단되었다가 채무자회생법 464조에 따라 중단된 수기할 수 있습니다.
수개후 청구 취지는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기존 청구 취지를 유지하면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 취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적 변경, 나아가 파산채권 확정만을 구하는 청구 취지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 및 신청구의 추가라는 점에서 교환적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 회생채권을 구하는 부분이 필요한 이유. 폐지된 회생 절차에서 작성된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권한이 되나 기판력은 없고 회생 절차 내부에서 불가증력이 있을 뿐입니다. 회생채권자표는 파산 절차의 채권자표와 집행권한으로 병존이 가능합니다.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 절차 개시 일정 기준 당시를 기준으로,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액이 실제 법적으로 변경되고 일부 변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회생계획 인가 후 결련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가 전 폐지면은 다시 채권 신고를 안 합니다. 채권 조사를 안 하는데, 회생계획 인가 후 결련 파산 이 경우에는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다시 한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